특히 넣고 찌개 냄새 나니까 이거는 야채나 과일 씻을 때 꼭 넣고요. 그리고 그 옥수수 기름 같은 게 콜레스테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해바라기 씨나 뭐 포도수 꼭 쓰고요. 뭐 간장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 그 다른 조미료는 없고.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다른 집 분들이 저희 집 오시면 반찬 맛이 없어 하실 거예요. 남다르다 할 만큼 수민이 밥상에 신경을 쓰는 엄마와는 달리 수민이는 도통 먹는 것엔 관심이 없는 눈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 식탁 앞에만 앉으면 그야말로 깨작깨작. 헌데 그러려니 하는 가족들. 수민이의 밥투정이 익숙해진 듯하다. 수민이의 밥상은 한마디로 키 크는데 좋다는 식단. 영양 많은 잡곡밥, 비타민C가 많이 든 콩나물 무침,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멸치볶음 등이다. 안녕하세요. 수민이의 식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찬찬히 수민이가 먹는 것을 살펴보기로 했다. 냉장고를 채운 키 크는데 좋다는 유제품들, 수민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다. 수민이는 간식조차 냉동된 떡을 녹여 먹는다고 한다. 도무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수민이의 먹을거리. 헌데 수민이의 밥상을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니까는 고기 종류는 거의 없는데 네. 잘 안 드시나 봐요?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 집안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전혀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른이 돼서 이제 조금씩 먹는데 그리고 제가 엄마가 안 먹으니까 아이들 잘 안 주게 돼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평소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아 영양 불균형은 물론 체지방률이 높아진 것인데 높은 체지방은 성장 호르몬을 방해한다. 아이들이 성장기에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 또 여러 가지 그 골고루 먹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거기에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 또 생선, 또 계란, 두부와 같은 적정한 양의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매 식사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머니 제가 수민이 위해서 유난히 고기 종류를 배제했던 수민이 밥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식단표가 작성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데 과연 식단대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매스컴이나 이렇게 뭐 나올 때 뭐 어떤 거 좋다 뭐 그렇게 하면은 저거를 날마다 먹이면 이게 계속 먹이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어떤 음식은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이렇게 균형이 맞게 먹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다는 엄마의 선입견부터 깨야 했다. 얘도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부채살이라고요? 네. 기름이 없어? 기름 만져. 살로만 먹어야 돼. 나. 예. 그래서 오늘 저녁 식단에 고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빠 켜! 오랜만에 수민이네 집안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감이야. 간 줘. 빨리 먹고 싶다. 네. 고기 익기가 무섭게 한 쌈 가득 한 입에 넣는 수민이. 무엇보다 엄마가 달라졌다. 그래서일까? 수민이가 이렇게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다. 어디 조금밖에 안 남았니? 아예 없니? 웬일이니? 밥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수민이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다. 앞으로 식단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단백질도 좀 섭취할 수 있도록 거의 뭐 콩이 좋다, 두부가 좋다 하니까 그 위주로 많이 썼는데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집에서 아빠가 열심히 구워주는 고기 아이들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해지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중간만큼은 먹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수민이네 상차림은 키 크는 식단으로 바뀌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모든 식단에 육류나 생선, 달걀 중 한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식구들 중에서 가장 고기를 좋아하는 수민이 아빠. 색다르네요.
먹던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식단에 퇴근 시간도 빨라졌다. 맛이 굿입니다. 밥상이 바뀌면서 식사 분위기도 달라졌다. 맛이 어때? 먼저 수민이의 입맛이 살아난 것이다. 반찬 투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한 그릇 뚝딱 해치운다. 완전히. 우와. 또한 밥을 잘 먹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운동에도 재미를 붙였다는 것이다. 하나, 이거, 이제 끝. 더해. 키 크는데 좋다는 스트레칭을 매일 30분씩 아빠와 같이 하고 있다. 보기와는 달리 체지방률이 높았던 수민이 몸무게가 줄면서 체지방률도 감소했다. 지방은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만은 키에 있어서 적. 수민이는 몸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민이의 지금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예상 키가 152 정도 되지만 아직 2차 성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성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160까지도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밥상의 변화로 수민이는 활력을 찾았다. 골고루 먹는 식습관, 꾸준한 운동으로 수민이의 바람만큼 키가 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골격은 대체로 35세를 전후해서 최대 골질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골밀도가 떨어지는데 최대 골질량 도달 후 매 10년마다 남자는 3에서 5%씩, 여자는 5에서 7%씩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이것은 정상인의 골밀도를 나타내고요. 또 이것은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멍이 크게 나 있죠. 골다공증은 50대 이후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대 골다공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식습관 때문이란 것입니다. 식습관을 고쳐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한 달 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조진영 씨.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진단이 내려졌다. 다름 아닌 골감소증. 골밀도 검사 결과 그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다. 골감소증이란 골다공증의 초기 단계다. 건강해 보이는 그녀, 게다가 이제 겨우 28이다. 17년째 간호사로 일하는 최은경 씨. 그녀 또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뜻밖의 진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골밀도 마이너스 2.68, 골다공증이었다. 30대인 그녀의 뼈 나이는 50세.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다. 특히 요즘같이 젊은 분들에게 골다공증이 왕왕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 증상이 별로 없이 있다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점차 뼈의 골량이 줄어들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그런데 어떻게 왜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찾아온 것일까? 다른 이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식사조차 거르기 일쑤였다는 최 씨. 아기를 놓고 나서 몸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이렇게 비만 때문에 관절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권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보통 하는 방식은 서서히 뭐 2주에 1kg 정도를 이제 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빨리 빼고 싶고 욕심이 나고 이래서 굉장히 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유는 아이를 가지면서 불어난 체중 때문이었다. 때문에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했던 것인데. 밥 반 공기, 쌀밥 반 공기에 딴 건 전혀 먹지 않고 김치만 먹었어요. 살 뺄 당시 체중이 한 58kg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막 계속 빠지니까 자고는 빠지고 일주일 지나면은 뭐 5kg씩 빠져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